조국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바로 검찰의 수사개혁, 거기에 대한 것이었고,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법무부 규칙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입니다. 이것은 이미 조국 씨가 제출을 해서 이것은 법무부의 그 제출자가 조국 씨로 밝혀져 있습니다. 조국 씨가 제출자가 되어 있고 그가 사표를 내고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입법 예고도 다 끝나버린 것이죠. 이것은 명실공히 조국이 만든 메이드 인 조국 규칙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규칙,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물론 이름처럼 인권보호 수사규칙, 이것은 인권을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과연 그런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물론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자, 관련자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겠다. 이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은 수사기관의 그 입단속을 한다, 결국은 검찰의 입단속을 한다,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국민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언론이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특히 검찰이 다루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출입 금지당한다,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물론 언론을 막았다고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검찰을 막아버림으로써 언론이 봉쇄당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국민의 눈과 귀가 가리워집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여지없이 침해를 받는 것이고 아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당사자의 이름을 숨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사진 촬영 금지가 원칙이다. 그러니 사건 자체가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히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냥 뒤에서 몰래 수사를 하고 해치우는구나. 더구나 이것이 법원에 가서까지도 이것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국민으로서는 놀라운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보호는 누가 해야 하는가? 그 의무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밝혔던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 2019년 10월 14일에 밝힌 그 내용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법무부령인, 부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입법 예고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내용을 담아서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권보호 의무자는 검찰이 되겠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 이제 아직은 제정안으로 되어 있는 그 제1조를 보면 거기에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1조는 이렇습니다.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직무상의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제1조를 보면은 국회에서 제정한 검찰청법 제11조에 기대어 그것을 토대로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검찰청법 제11조는 위임 규정으로서 이런 내용을 규정합니다.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조국 씨가 제정을 한 그 규칙은 이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의 사무에 적용되는 규칙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특히 검찰청의 사무 가운데 검찰청의 수사사무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의 수사사무로서 형사사건, 그 경우에는 바로 이번에 법무부령으로 만든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따라 전면 블라인드 처분을 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검찰청의 수사 사무가 무엇인가? 그 범위를 획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자료는 2018년 6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거기에서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 세 곳에서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책임은 이 세 사람이 져야 하겠죠. 이 발표, 국무총리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수사의 주체는 한 개가 아니라 과거는 검찰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체가 둘로 되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과 검찰, 이 양자가 수사의 주체인 것이죠. 경찰은 어떤 것을 다루는가 하면은 경찰은 모든 사건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적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 그렇다면 수사 주체가 둘이기는 한데 전면적이고 주된 수사기관은 경찰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 하면은 검찰에 송치한다. 그런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다.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다. 검찰에게는
1차적 수사권이 없다.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한다. 따라서 1차적 수사는 검찰청의 수사 사무가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은 어떤 수사 사무를 담당하는가? 검찰은 일부 특정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특정 사건이 무엇인가? 우선 부패범죄라고 합니다. 부패라는 말이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 공직세계 이런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부패범죄, 그 예로서 뇌물죄, 알선수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범위가 넓겠지만 어떻든 소위 높은 분들이 저지르는 범죄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 증권범죄, 돈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도 배고파서 저지르는 그런 재물죄가 아니고 돈으로 돈 벌자고 하다가 저지르는 범죄, 돈 많은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다. 대체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그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선거범죄, 기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선거범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은 저지르려고 해도 저지를 기회가 별로 없죠. 적어도 경선에 나가고 또 본선거의 후보자가 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일반인들도 저지르기는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다가. 어떻든 이런 일부 특정 사건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러니 또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패범죄,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 금융, 증권범죄, 선거범죄 이런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또 경우에 따라서 공직자인 경우에는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익을 해친 그런 범죄 혐의자들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런 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에게만 조국 씨와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규칙이 적용된다. 이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들이 뭐가 그렇게 곱다고 특별히 그들의 인권을 이렇게 챙기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겠죠. 물론 이것은 검찰청 자체 개혁안에도 나왔었는데 공개 소환을 하지 않겠다.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겠다. 야간 조사를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조국 씨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언론에서 숨겨주고 이름과 얼굴이 완벽하게 가려지도록 보호를 해주고 형사재판 중에도 이렇게 특별히 보호를 해준다 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 그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국민을 편가름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특권층은 특별히 보호하는 그런 인권보호 규칙이 탄생한 겁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이러한 일부 특정 사건의 수사 대상은 조국 씨 그리고 그가 있던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비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대상, 이런 특정 사건의 수사 대상,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소위 특권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권력이 있는 고위공직자, 돈이 많은 부자, 고위공직자 하면은 또 거기에 이어서 국회의원, 시장, 이런 지자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죠. 이번 조국 씨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국 씨 아내는 그까지 사문서 위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변호인을 18명이나 선임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 또 학교의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입시부정을 저질러 놓고 사문서 위조 그까짓 거,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교수님의 입시부정, 이것은 일반인이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한국에서는 선생님, 교수님, 그들에 대해서는 똑바로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벌써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하지요. 특권층이 아닌 평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앞에서 이 특권층이다 하는 사람들은 법무부의 그 수사규칙에 적용을 받는다 그랬는데, 특권층이 아닌 평민들,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되겠죠. 그들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특권층을 수사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이것은 검찰이 수사한다 그랬죠. 그러니 검찰청법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검찰청법의 그 위임에 따라서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조국 씨가 제정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13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사, 수사, 착수 시의 유의사항,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1항입니다. 언론 보도,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신고, 제보, 풍문 등으로 범죄 정보를 입수했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 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범죄 정보를 입수했을 때도 미리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틀린 이야기 같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경찰이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극과 극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13조 제1항에서는 내사나 수사의 착수를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범죄 정보를 이미 입수했어도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어디 한번 알아볼까? 그제서야 이것을 정해야 한다. 움직이지 말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2항입니다. 신고, 제보에 의하여 내사, 수사에 착수하려고 할 때에는 이제 신고를 받거나 제보를 받아서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려고 할 때는 이제 내용을 보십시오. 신고자, 제보자와 피내사자, 피의자의 관계, 신고, 제보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서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고나 제보를 받아도 웬만하면 조사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제1항도 조사하지 말라, 수사하지 말라. 제2항도 수사하지 말라. 이쪽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습니다. 제3항입니다. 범죄 정보 자체의 신빙성이 없거나 명백히 내사, 수사의 가치가 없는 정보에 의하여 내사, 수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냥 보면은 물론 그래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문구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조건 웬만하면 이것이 확실히 범죄로서 증거가 그냥 딱 나와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보호라는 것이죠. 이제 이거하고 명확히 구분이 되는 평민들을 수사하는 방법, 이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평민들은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 수사관들은, 경찰관들은 경찰청 훈령에 따라서 그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이거 경찰청 규칙입니다. 이것을 적용받게 됩니다. 경찰청 규칙은 이렇습니다. 제28조 범죄의 내사 제1항 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서 앞의 경우와 대동소이하죠.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 지금 이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은 어떤 범죄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하기 전에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야 한다. 수사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웬만하면 수사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특권층을 수사할 때 그때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평민들을 수사하는 방법에서 제39조 범죄인지 제1항은 이렇습니다.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은 아니 그들이 수사하는 것이 직업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 공무이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입수하게 되면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의 단서를 가지고 있다든지 범죄 정보를 입수했는데 입수하고 나서 수사할지 말지를 이모저모 재고 있어야 한다. 이런 규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로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요. 특권층을 수사하는 방법은 달라도 참 많이 다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무부의 규칙은 특권층이 아닌 평민들을 명백히 차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특권층 혹은 평민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람을, 국민을 이렇게 신분으로 차별할 수 없게 그렇게 정하고 있죠. 그런데 법무부의 규칙이 실제로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특권층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라서. 그리고 검찰청법은 법무부 훈령을 갖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검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특권층의 범죄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부패범죄로서 뇌물, 알선수재 이런 것이 있고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가 있고 그리고 금융, 증권범죄, 또 선거범죄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가? 언론 보도를 원칙적이 아니고 그냥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이름 안 됩니다. 얼굴 안 됩니다. 사건 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특권층이 되었든 어떻든 수사를 받는 대상이 이렇게 인권보호를 받으면 좋은 게 아닌가,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특권층의 범죄, 이것을 저지르는 공직자, 부자, 이런 특권층의 범죄는 당연히 피해도 크고 액수도 크고 공익도 크게 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숨겨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검찰이 인지한 그 순간부터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그때까지 국민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언론 보도가 차단되니까. 그러면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면에 있어서는 충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라든지 또 돈 많은 경제적으로 그 부를 편중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했을 때 이 전 과정에서 언론도 모르고 국민도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수사와 그 재판이 공정하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은 수사기관을 100% 믿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수사는 그냥 정의수사다. 법원을 100% 믿고 대한민국의 재판은 정의로운 재판이다. 이런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뭐 때문에 검찰개혁을 합니까? 권력기관 개혁을 뭐하러 합니까? 사법개혁은 왜 합니까? 그렇게 100% 좋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것도 그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좀 눈 감아 줬는데 이 모양으로 그르쳐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도 믿지 못한다고 했던 수사기관, 검찰, 자기들이 믿지 못한다고 했던 법원, 이 과정을 통해서 전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눈가림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자기들끼리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지막에 나와서 그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 정말 무죄여서 무죄 판결인지 가는 도중에서 어떻게 돼서 이것이 캥거루 재판이어서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지
수사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권력자는 권력자끼리 서로 봐주고 부자는 부자끼리 서로 봐주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정말 깜깜이 수사와 깜깜이 재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언론이 감시하지 않고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의 그 헌법주의도 그것도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냥 부패한 정권이 부자들하고 밀착돼서 더 빨리 부패하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길로 가는 그 첩경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건드리지 마라. 이러고 있는 것이 이제는 그냥 만천하에 드러났죠. 평민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이 특권층의 범죄는 철저히 숨겨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는 이 평민의 범죄는 경찰청의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를 봅시다. 제12조 언론 발표 시 주의사항 이 규정입니다. 각 경찰기관의 장은 신문 그 밖의 언론 매체에 수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보 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언론 매체에 발표하는 것이 허락된다. 이런 뜻이죠. 완전히 정반대죠. 특권층의 범죄와 평민의 범죄를 이렇게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인권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특권층과 평민을 나눠놓고 국민을 이렇게 양분해놓고 차별하는 것이 문재인 씨의 정부, 조국 씨의 법무부에서 하는 그것이 정권의 아주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고 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본 모습인가? 이제 국민들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번 조국 씨 법무부 측에서는 입법 예고를 겨우 4일로 줄여서 후다닥 해치웠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 법무부령인 이 규칙이 조국 씨가 제출자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특권층의 범죄하고 나열했던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이 조국 씨 가족 관련 사건하고도 겹쳐집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는 이것이 조국의 셀프 인권 보호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권한, 공무수행을 하라고 준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집안 관련, 자기 자신 관련 사건을 좀 더 유리하게 해보려고 이런 짓을 했다면 조국 씨의 셀프 인권 보호, 이것이 첫 번째 용도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조국 일파의 국헌문란 행위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공직자의 이런 식의 직권 남용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개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더러운 부패이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구시대적인 특권의식일 뿐이죠. 국민을 졸로 하는, 국민을 그저 밟아도 되는 착취대상, 피지배 계층,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의일 수 없습니다. 이러고 보니 법무부에서 검찰의 그 폭주를 막겠다. 검찰이 인권보호를 하는 그런 수사를 하도록 법무부령으로 수사규칙을 제정을 해서 그 고삐를 조이겠다. 이러고 서둘러 내놓은 것이 어쩌면은 모든 것이 허위가 아닌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러한 규칙은 헌법에 위반되는 규칙입니다. 국민을 다르게 취급하고 국민을 둘로 나누고 그것도 국민을 그냥 좌파 우파하고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 이것도 범죄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특권층은 특별하게 법을 특별히 만들어서 우리는 따로 보호를 받겠다.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